58세 은행 지점장의 눈물. 월급 끊긴 다음날 알게 된 진짜 은퇴의 의미. 야, 나 이제 집에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월급은 끊기고 매일 가던 은행도 나랑 상관없는 곳 같고. 진짜 사람은 퇴직하면 이렇게 허무하구나. 58세 누구보다 잘 나가던 한 은행 지점장의 퇴직 후 첫 통화에서 들은 말입니다. 늘 정장을 입고 고개를 들고 걸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왔는데 퇴직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린 기분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일이 곧 존재의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5060대는 더더욱 그렇죠. 직책, 연봉, 명함, 회사 위치가 곧 내 가치였고 그게 사라지는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는 과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 왔던가? 1.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불안이었다. 지점장 출신이니까 당연히 돈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연봉이 높았던 만큼 지출도 컸습니다. 아이 학비, 차량 리스, 부모님 용돈, 와이프 명품 가방, 월급이 나올 땐 별 문제 아니었지만 그게 끊기니 한 달 안에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안. 퇴직금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뭐 하나 건드리면 끝도 없이 줄줄 셀 것 같아서요. 정답은 자산관리와 생활구조, 재정비를 은퇴 전에 해놓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첫 번째 사례. 은퇴 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성호 씨 가명, 59세는 대기업 홍보실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엔 수많은 사람과 회의를 주도하고 의전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었어요. 하루에 100통 넘던 전화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문제는 소속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이 증발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과도 어색했고 친구들도 다 바쁘다 보니 혼자 마트 가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더랍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마음 치료를 받으며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일 자원봉사를 하며 삶을 다시 찾고 있어요. 삶의 정체성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례입니다. 3. 두 번째 사례. 연금? 나올 때까지는 그냥 버텨야죠. 김미경 씨 62세는 중소기업 회계직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있지만 아직 수령 전, 퇴직금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이미 소진. 현재는 마트 캐셔 일을 주 3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뭐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해요. 아무 수입도 없이 기다리기엔 남은 날이 너무 길잖아요. 김 씨는 젊을 때는 연금 나오면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자금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만큼만 나한테 돌아오는 거더라. 지금이라도 작은 알바라도 하고 수입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계시죠? 4. 세 번째 사례. 나이 들수록 건강보다 무서운 건 무기력입니다. 유정환 씨 61세는 자영업 실패 후 조기 은퇴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엔 한 달 푹 쉬는 것도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2달, 3달 쉬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오후 3시예요. TV 보다가 저녁 먹고 또 눕고. 이렇게 살다간 진짜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 씨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지금은 소액이라도 수익이 생겨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뇌도 살아난다는 걸 스스로 실천 중입니다. 5. 이제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지출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소비는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노후에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속 없이도 나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시켜줄 무언가요. 마무리하며
나는 58세 지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그건 단지 직함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이름 썩 자로 살아야 하죠. 이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날을 맞이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월급이 끊긴 그 순간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걸요. 58세 은행 지점장의 눈물. 월급 끊긴 다음날 알게 된 진짜 은퇴의 의미. 퇴직 후 첫 아침 무엇이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하나의 조직에서 일해온 5060대 직장인들에게는 퇴직이라는 전환점이 감정적,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저는 수년간 은퇴자 및 중장년 재무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케이스를 마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준비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퇴직해보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원인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법까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심리적 공백, 사회적 소속감의 단절이라는 첫 번째 충격. 은행 지점장, 대기업 임원, 교장, 공무원 등등. 화려한 직함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소속이 사라지죠.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인 박성호 가명, 59세 씨는 대기업 임원직에서 물러난 후 하루에 100통 넘게 오던 전화가 단 하루 만에 0통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퇴직은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삶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우울감과 무기력, 심지어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외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할을 은퇴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배우기 중심의 동호회 참여 등입니다. 2. 재무적 착각,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금을 합쳐 일정 금액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산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김미경 가명, 62세 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계산하지 못했고 자녀 결혼으로 퇴직금을 먼저 소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트 캐셔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은퇴 자금은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 전 공백 메우기. 최소 생활비 vs 가용 자산 비교. 필요시 노후 소득원 마련. 특히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진 시대엔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산 배분과 생활비 절감 전략이 없다면 누구든 노후 파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행동력 부족. 쉬고 싶다가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향. 은퇴 후 초기에는 누구나 한두 달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길어지면 곧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로 유정환 가명, 61세 씨는 자영업 실패 후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두세 달 지나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낮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TV로 하루를 마감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무기력을 깨기 위해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우고 지금은 소액이지만 광고 수익을 얻으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행동이 에너지를 만든다는 심리학적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주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 운동, 온라인 강의 수강,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 참여 등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인생 설계 3단계. 현실 진단하기. 현재 지출 구조 점검. 생활비, 고정 지출, 비상금 여부. 수입 공백 기간 체크. 연금 수령 전 기간. 건강, 배우자 상황 등 변수 분석. 준비와 실행. 월 1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지식 판매, 자격증, 단기 알바 등. 생활비 절감과
동시에 행복 유지할 소비 패턴 만들기. 나만의 일을 찾기 직업이 아닌 역할 중심. 회복 탄력성 키우기. 정서적 외로움에 대비한 커뮤니티 소속.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도의 습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 마치며 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입니다. 58세 은행 지점장의 눈물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중장년층이 마주하게 될 공통된 현실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건 그 눈물을 흘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 그리고 흘렸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은퇴 이후에도 존재감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